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5일 기아 타이거즈는 내야수 서건창, 투수 김승현, 박준표 선수를 웨이버 공시했고, 투수 강병우, 외야수 예진원 선수를 육성 선수 말소했고, 홍원빈 선수를 이미 해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5시즌을 마지막으로 기아 타이거즈를 떠나는 선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어떤 활약들이 있었는지 돌이켜보려 합니다. 먼저 서건창 선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에 오게 된 건 2024년 1월 15일이었습니다. 당시 연봉 5천만원, 옵션 7천만원, 총액 1억 2천만원의 계약으로 팀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서건창 선수가 그렇게 많은 활약을 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전년도 LG 트윈스에서 방출이 됐었고, 그 전으로 시계를 돌이켜보면 2021년 7월 키움 히어로즈에서 LG 트윈스로 1대1 트레이드를 정찬원 선수와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LG 트윈스는 이루수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LG 트윈스 팬들은 반길 수밖에 없었죠. LG 트윈스에 합류한 이후 2021년 후반기, 그리고 22년, 23년 수비 범위나 역시 그의 가장 장점으로 일컬어지던 타격 역시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건창 선수가 기아 타이거즈에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젊은 선수들, 유망한 선수들이 내야에 많이 포진된 만큼 기회가 많이 있을까라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즌 초반부터 이러한 예측들을 모두 잠재우고 좋은 타격감을 보여줍니다. 2024 시즌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쳐주는데요. 시즌 3할 1푼의 타율, 출루율 4할 1푼, OPS 0.820, WRC 플러스를 스태티즈 기준 124를 기록하면서 서교수란 닉네임이 정말 어울리는 그런 멋진 타격을 보여주었습니다. 1루에서는 276이닝을, 그리고 2루에서는 128이닝을 소화했습니다. 수비만큼은 그렇게까지 엄청 좋은 느낌은 아니었지만 역시 준주전이 갖춰야 할 좋은 수비 혹은 아주 좋은 타격, 그 중에서 좋은 타격을 보여주면서 팀 승리에 활약을 더해줬습니다. 꽤나 인상적인 한 장면을 뽑아보자면 4월 10일 챔피언에서 펼쳐졌던 LG 트윈스와의 경기 후반 대타로 나와 넘어간 줄 알았던 동점 적시타를 기록하며 4대4 동점이 됐고, 이후 상대 투수 보크가 나오며 기아 타이거즈는 당시 LG 트윈스와의 3연전에서 싹쓸이 승리를 하는데 또 큰 역할을 합니다. 지난해 시즌 중반에는 이우성 1루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자리를 비우자 변우혁 선수와 더불어 1루 자리를 번갈아 지키면서 팀의 1위를 지키는 데 또 도움이 됐고요. 시즌 전체로 봐서도 대타로 나와서 28타석에 나와 3할 4푼의 타율을 기록하며 믿고 쓰는 대타의 한 자리를 잘 지켜줬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는 큰 활약은 없었지만 시즌에 좋은 활약을 펼친 끝에 FA 4수 끝에 FA 계약을 맺게 됩니다. 1+1년 총 계약 규모는 5억 원. 하지만 이 계약을 잘 살펴보면 계약금 1억 원, 총 연봉이 2억 4천, 총 옵션이 1억 6천인 만큼 아마 실제로 받게 된 연봉은 연봉 1억 2천과 계약금 1억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당초 계약은 25년 옵션이 충족돼야 자동 연장이 된다고 발표됐거든요. 이번 시즌을 앞두고는 캠프에서부터 좌익수 겸업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1군에 올라와서 시즌 극초반 출장하기는 했지만 그의 활약도 좋지 않았고, 게다가 팀은 우승 직후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급전직하하는 성적을 시즌 초반부터 보여주기 시작했고요. 결국 퓨처스에 내려가서도 36경기를 뛰었고 타율은 2할 7푼, 크게 눈에 띄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9월 16일 퓨처스 출장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출전은 없었고 이제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다음은 김승현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조금 낯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에 김건국 선수, 김용환 선수와 함께 입단을 했습니다. 삼성에서 웨이버 공시가 된 이후에 팀에 합류하게 된 거죠. 지난 시즌 많은 1군 출전은 아니었지만 주로 점수가 넉넉한 상황, 크게 앞서거나 크게 뒤지거나 하는 상황에 1군에서 본인의 피칭을 이어갔었는데요. 가장 인상적인 경기는 7월 27일 대전 경기였는데 8회 말 5대7로 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사 2루에서 등판을 했고 첫 타자 김태현 선수에게는 볼넷을 내줬지만 다음 타자 노시환 선수를 3구 3진으로 잡았고, 정규 이닝 마지막 공격인 9회 초에서 주현상 선수에게 최영우 선수가 역전 3런을 기록을 했고 전상현 선수가 경기를 마무리 지으며 기아 타이거즈가 당시 한화와의 3연전에서 또 싹쓸이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아 타이거즈
타이거즈 이적 이후 첫 승이자 마지막 승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올 시즌 1군 콜업은 없었고요. 2군에서 11경기 평균 자책점 11.49의 평균 자책점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강병호 선수입니다. 이번 팀을 떠나게 되는 선수들 중에 가장 어린 선수인데요. 2003년생입니다. 22년 2차 3라운드 지명 왼손 투수고요. 1군 콜업 경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22년 24경기 44.2이닝 평균 자책점은 9.07. 2023년 35경기 55.2이닝 평균 자책점은 5.82. 2023년 퓨처스 등판을 마지막으로 군에 입대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유독 2차 3라운드 지명에서 재미를 아직 못 보고 있는데요. 그러한 아쉬운 점도 이어지고 꽤나 젊은 투수이기에 조금 더 이번 팀을 떠나는 선수들 명단을 정리하면서 마음이 좀 더 좋지 않았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다음은 예진원 선수인데요. 이 선수 역시 1군 경기를 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름을 못 들어본 선수일 겁니다. 96년생이고 넥센의 지명을 받아서 2018년 2차 2라운드 지명을 받아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선수입니다. 작년 7월에 키움에서 웨이버 공시가 됐고요. 당시 기아 타이거즈 퓨처스 외야진에 부상이 많아서 내야수들이 외야 땜빵을 서로 갈 정도로 부상이 많았던 시기여서 당시에 팀이를 영입을 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계속해서 퓨처스 경기에서 많은 경기를 뛰었고 올해에는 신고 선수로 또 전환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 1군 콜업을 받지 못하고 신고 선수 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박준표 선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이 기아 타이거즈 팬들의 사랑을 받았고 다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92년생 동강대 졸업을 한 선수고 2013년 7라운드 지명을 받은 선수입니다. 사이드암 투수고요. 루키 시즌부터 1군의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아주 눈에 띄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1군에서 활약하기 시작한 건 2016 시즌입니다. 보이기에는 평균 자책점이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당시에도 기아 타이거즈의 불펜은 영 좋지 못했거든요. 본인의 평균 자책점은 좋진 않지만 승계주자 실점률이 16.3% 리그 정상권에 있는 선수였습니다. 남의 주자는 잘 치우는데 본인이 내려놓고 간 주자들은 정말 족족이 다 들어와서 평균 자책점이 이렇게 높게 남겨져 있는데요. 당시에 움짤로 봤을 때 박준표 선수의 커브가 워낙 좋아서 항상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게 하는 그런 선수였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후에 경찰청에 입대를 합니다. 17 시즌에는 눈에 띄는 성적은 아니었지만 독특하게도 18 시즌에는 경찰청에서 선발로 돌면서 굉장히 좋은 기록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타이거즈 팬덤에서 선발로 써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게 저도 오랜만에 기억이 났습니다. 박준표 선수의 가장 빛나는 시간은 19 시즌 그리고 20 시즌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2019 시즌은 기아 타이거즈가 17 우승 이후에 김기태 감독이 시즌 초반에 팀을 자진해서 떠난 이후로 상당히 어지럽고 복잡한 시즌이었습니다. 팀의 성적도 영 좋지 못했고요. 다만 이 기간 활약했던 3명의 불펜 투수들을 한데 모아서 박전문 참 오랜만에 이야기해봅니다. 박준표, 전상현, 문경찬 이 선수들의 활약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 한 축이 바로 박준표 선수였습니다. WHIP가 정말 낮았고 싱킹 페스티벌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장점인 커브가 정말 빛이 났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팀의 성적이 좋지 않아 25시즌처럼 기아 타이거즈의 야구를 실망하면서 보지 않았던 분들도 많았지만 남아서 보시던 분들에게는 정말 큰 기쁨과 행복, 우리도 드디어 든든한 불펜을 가져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했던 시즌이었습니다. 당시에 아주 어린 선수였던 하준영 선수까지 당시에는 하준영 선수가 150까지 맥시멈 찍는 피칭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하전문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죠. 20 시즌에도 여전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박준표 선수는 7월까지 아주 잘 던지다가 덤벨을 들다 부상을 당하는 덤벨 부상이라는 다소 뜻밖의 말소가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와서 또 시즌을 잘 마쳤고요. 다만 박준표 선수의 가장 좋았던 시즌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1군 등판이 있었지만 갈수록 게임 수와 이닝 수는 적어졌고 공의 위력도 예전만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싱킹 패스트볼을 던지지 않고 구속을 많이 끌어올리기도 하면서 정말 노력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다만 그게 잘 되지 않고 1군에서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올 시즌 박준표 선수는 퓨처스에서 18경기 평균 자책점 6.27을 기록했는데요. 봄까지는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에 1군 콜업도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기대감도 있었던 해였습니다. 하지만 7월 25일 NC와의 퓨처스 경기 피칭을 마지막으로 기아 타이거즈에서는 떠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홍원빈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이미 시즌 말미에 기사를 통해서 은퇴하게 된다는 걸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정말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자원, 2019년 2차 1라운드 지명 선수인데 2025년이 되어서야 1군에 첫 경기를 치를 만큼 그동안 부상과의 싸움, 제구와의 싸움을 펼쳤던 선수인데요. 저도 기아 타이거즈의 아주 빠른 공, 150 후반을 던질 수 있는 투수는 거의 알려져 있기로는 유일한 자원이기 때문에 제구가 좀 좋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를 했던 선수였는데 은퇴를 하게 돼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올 시즌 캠프에서의 연습 경기 그리고 시범 경기에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1군에 드디어 콜업이 됐습니다. 6월 3일 잠실 두산전에 그렇게 꿈에 그리던 1군 등판을 했는데요. 최고 구속 154까지 나왔습니다. 제구는 약간 흔들리긴 했지만 큰 점수 차에서 경기를 끝내는 데는 문제가 없었죠. 경기를 모두 마치고 관중석을 이렇게 쳐다보는 홍원빈 선수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은퇴 이후에 재활 전문 그리고 스포츠 이론 공부를 더 한다고 합니다. 꽤나 빠른 나이에 야구를 그만두는 어려운 선택을 한 거죠. 오늘 소개했던 서건창, 김승현, 박준표, 강병우, 예진원, 홍원빈 선수 다시 다른 팀을 찾아서 야구를 하는 선수도 있을 거고 또 홍원빈 선수처럼 제2의 야구 인생을 펼쳐나갈 선수들도 있을 겁니다. 즐거운 시간들도 있었고 1군에서 채 보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선수도 있습니다. 타이거즈를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팀에 있는 동안 즐거웠고 앞으로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제가 대신해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했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후에 이 선수들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소식들은 둘이 조화를 통해서 제가 취재를 전해드리겠고요. 그 쓸쓸한 겨울의 시간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당하는 내용들은 계속해서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